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가계부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래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 정도는 만들려고 했었는데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2020년 결산인데 1월 안에는 결산 영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는 남편, 아내, 10살 아들로 이루어진 3인 맞벌이 가정이에요.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총 결산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년 동안 총 1억 913만 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수입은 신랑과 저의 월급, 그리고 이벤트라던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주신 용돈 등등 부수입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기서 지출을 3,893만 원. 그래서 저축은 7,020만 원을 했어요. 저축률로만 보면 한 64% 정도 되네요. 이걸 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수입은 월 909만 원, 지출은 324만 원, 저축은 585만 원. 이 정도예요. 20년에는 저축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보통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에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19년과 20년은 목표 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1년에도 일단 저축 목표는 5천만 원으로 해봅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선에 이르고 나서는 우리 식구들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조사나 기부금, 효도비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1년 동안 2,184만 원. 이만큼 썼더라고요. 월 평균으로 보면 182만 원. 참고로 2020년 3인 최저 생계비가 232만 2천 원이에요. 남들한테 쓴 걸 빼면 이 돈보다 적게 쓰고 살았어요. 상세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 식비는 월 평균 27만 원을 썼어요. 이 중에 식자재가 12만 원, 외식비가 6만 원, 간식비가 7만 원, 과일이 2만 원. 늘 식비는 엄마 덕입니다. 엄마가 많이 해주셔서 적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 간식비가 7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반성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과자나 이런 걸 좀 너무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음식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아마 저희는 다른 가정의 평균 식비보다는 적을 거예요. 일단 외식을 많이 안 하고요. 소량 장 보는 걸 선호하거든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먹고 살려고 하고요. 이것만 지켜도 꽤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는 23만 원 정도를 썼네요. 관리비가 15만 원.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줄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수도세나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저희는 항상 같은 평형보다 마이너스 40% 정도 쓰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줄이기는 힘들 것 같죠. 통신비는 집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다 합쳐도 4만 원 정도 나와서 이것도 더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난방비는 3만 원 정도 썼네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아끼는데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과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은 못 줄일 것 같아요.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알뜰폰 요금제를 쓰면 통신비가 진짜 많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알뜰폰을 쓴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전화기 그 기기 자체가 알뜰폰이 따로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샤오미 같은 저렴한 공기계를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본인이 쓰던 기기를 통신사만 변경하면 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통화 품질은 똑같아요. 알뜰폰이라고 해도 다 KT, LGT, SKT의 3사 통신사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같은 통신망을 쓰는 거거든요. 나는 SKT의 그 통신망이 너무 좋아하면 그 SK 통신망을 쓰는 알뜰폰을 골라서 쓰시면 돼요. 생활용품비로 46만 원을 썼는데 이거는 저희가 20년도에 이사를 해가지고 가전하고 가구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해보다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딱히 살 건 없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결혼한 지 12년 정도 돼가지고 그때 샀던 가전들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뭐 다 지금 그냥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교체해야 될 때가 와서 그런 것들이 고장 나면 이제 하나씩 또 금액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자파비로 35,000원을 썼는데 월 평균이에요, 이게. 여기 안에 로또, 뭐 휴지, 세제, 치약 같은 모든 생필품과 뭐 유의를 위한 그런 물건이나 금액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을 저희 가족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서 물건 사는 데는 딱히 돈을 많이 쓴 것 같진 않아요. 꾸민비에는 의복과 헤어, 화장품 등 치장을 위한 모든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옷을 사는데 세 식구 7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안 쓴 거죠. 그다음에 머리 자르고 뭐 화장품 사고 이런 거 하는데 4만 원 정도 썼네요. 옷을 거의 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걸 사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어요. 건강문화와 교육비로 26만 원을 썼어요.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안 아파가지고 이 금액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게 신랑이랑 저랑 실비로 받은 것들 치료 받고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걸 다 빼고 이만큼이거든요.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거 빼고도 1년 동안 120만 원이나 쓴 거예요. 안 아파가지고 이 돈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산균 같은 건강식품비 사는데 5만 원 썼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프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올해도 줄일 생각은 없고요. 학원비는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 1단계로 내려갔을 때 이럴 때 다니기도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올해는 아이랑 저랑 함께 미술학원을 다녀볼까 해요.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원이라 조심스럽게 한번 다녀보려고요. 1월에 직장 연수원으로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이때 12만 원 쓴 게 1년 동안 쓴 여가 문화비의 전부예요. 이거는 좀 쓰고 싶거든요, 사실. 남들은 제주도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긴 하던데 저는 아직은 제 불안과 여행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코로나 끝나면 가려고 합니다. 교통비는 저희가 차가 없어가지고 대중교통 비용으로 13만 원을 썼네요. 올해도 차는 사지 않을 예정이고요. 세금으로 10만 원, 보험비로 16만 원을 썼네요. 경조사도 코로나라서 다들 좀 자제하고 미루고 해서 그런지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용돈은 사실 신랑과 저 둘 다 쓰고 싶은 거 돈 다 쓰자 하고 용돈을 따로 안 받은 게 몇 년 됐는데 신랑은 8만 7천 원. 이 중에 6만 원은 사실 갭이어가지고 실제로는 2만 7천 원 가지고 가끔 친구 만나는데 쓴 거고요. 저는 1년 동안 3천 원 썼네요. 이게 월 평균이니까 1년 동안 3만 6천 원 정도 쓴 거죠. 동네에서 커피 몇 잔 마시고 뭐 이런 데 쓴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친구도 만나고 편하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돈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다른 일을 위해 쓴 돈, 기부금 매달 7만 원, 효도비 88만 원,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 45만 원 이렇게 썼네요. 올해도 저희 아버님 칠순이 있어가지고 효도비가 꽤 나갈 것 같긴 하고요. 늘 남들만큼이라도 사람돌이 하고 살자 싶은 마음입니다. 맨 처음 말한 것처럼 1년 평균 3,893만 원을 썼고 월 평균 324만 원을 썼네요. 이 중 다른 이들한테 쓴 금액을 빼면 월 평균 182만 원을 썼고요. 20년도 가계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로또를 작년에 2만 원어치 샀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5천 원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신랑은 올해도 사겠다고 하네요. 1,000원씩만 샀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매주 2,000원씩 사보겠다고. 좀 아깝기도 한데 어떤 때 생각하면 뭐 그 주의 행복을 위한 돈이니까 말리진 않으려고요. 그런데 간식비가 매달 7만 원이나 나온 거는 결산을 해보고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좀 줄이고 저도 살도 좀 빼고 건강에 좋은 것들 좀 챙겨 먹으면서 간식비를 좀 줄이고 과일 사 먹는 좀 비용을 늘리고 과일은 오히려 1년 동안 한 달에 2만 원어치밖에 안 사 먹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엄마가 좀 챙겨주시는 과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간식비보다 과일비가 훨씬 적게 나온 건 좀 충격이었어요. 좀 생각을 해서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가지자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걸 못했어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21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껴 쓰기 통장 만들었잖아요. 조금씩 아껴서 아껴 모은 돈이 얼마가 주식 한 주 살 돈 되면 주식 한 주 사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6주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 때보다 지금 다 올라 있어요. 이제 뭐 옛날에 살 거 이런 거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계속 사면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아껴쓰기 통장에 돈 모일 때마다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랑이랑 저랑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좀 더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못했어요. 굿네이버스 통해서 뭐 5만 원 기부하고 이러기도 하긴 했었는데 많이 못해가지고 올해는 어느 곳에 기부를 할지 좀 생각해보고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나만 잘 살지 않고 다른 이들도 함께 잘 사는데 조금 일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보다 기부를 조금 늘려보려고 하고요. 자, 21년 아까 얘기한 대로 재테크 공부 꼭 시작해보고 효도도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 교육도 사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방과후도 못하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휴직을 몇 달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아이를 이제 공부를 조금 다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저도 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좀 배우고 저를 다잡는 시간도 좀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미니멀 라이프 계속 실천하면서 좀 가벼운 집, 그다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만 있는 집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21년도 예산도 한번 세워봤거든요. 20년도에 쓴 돈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봤는데 식비는 30만 원, 주거 15만 원, 난방 3만 원, 인터넷 4만 원, 가구 가전 15만 원, 자파 5만 원, 꾸민비 15만 원, 건강 15만 원, 문화 5만 원, 교육 40만 원, 교통 12만 원, 세금 10만 원, 용돈 신랑 아내 아이 해서 12만 원, 기부금 10만 원, 효도비 80만 원, 양육비 25만 원, 보험 16만 원 해가지고 총 지출 290만 원으로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봅니다. 지킬 수 있을지 내년에 한번 또 결산하면서 비교해 볼게요. 참 이게 결산을 하고 나면 느끼는 건데 저희는 되게 아껴 쓰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거의 매년 보면 매달 월 평균 지출이 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드는구나를 결산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긴 해요. 그러나 가계부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면 정말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21년에도 우리 가계부 함께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이제 또 1월 벌써 다 끝나가잖아요. 한 몇 주 뒤에 1월 가계부 결산으로 만나요.